네, 반갑습니다. HRSP 복셰프 장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예, 해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에 대한 우수 대응 사례를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예. 한세실업이라는 곳이에요. 나이키나 갭 같은 의류를 생산하는 의류 수출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본사에는 한 600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고 수출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에 3만 명이 넘는 많은 해외 현지 직원과 국내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 법인이 있어요, 그 중에. 근데 여기가 메인이더라고요. 생산 법인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당 가공 공장도 1개가 있고, 총 이 한세실업 생산량의 50%를 담당하는 제일 메인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법인 또는 공장에 보면은 국내에서 주재원들이 나가죠. 그래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본사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여기도 주재원인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한국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내 직원이 베트남 법인에 가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올해 8월에 아침 7시경에 동료가 기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없으시니까 기숙사에 가봤더니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그래서 당장 일단은 인근에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 직원을 데리고 간 거죠. 네. 이제 뇌출혈 그것도 중증 판정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인근 병원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작은 병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는 수술을 못한다. 그래서 호치민의 뇌수술로 유명한 쩌라이 병원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거기로 긴급하게 이송을 한 거죠. 그런데 베트남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고 긴급 환자라고 먼저 수술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도 연락을 하고 또 한인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도 연락을 해서 막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사관과 한인회에서 인맥이 있으니까 병원에 연락을 해줘서 긴급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 9시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을 잘 넘겼네요. 예. 근데 이 뇌졸중이란 건 알다시피 골든타임이 3시간밖에 안 되고요. 이분 같은 중증 환자는 24시간 안에 치료나 수술을 하지 못하면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신속을 요하는 병인데 다행히 한 14시간 만에 수술을 했던 거죠. 많이 놀라셨죠? 정말 잘 대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술을 받긴 했지만 해외에서 계속 재활을 하고 회복을 하긴 힘들죠. 그렇죠. 가족도 다 한국에 계시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뇌출혈 상태에 있다 보니까 수술을 했다 그래서 바로 깨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뇌출혈 중증까지 가면은 마비도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비행기는 탑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회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가족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국내로 이송을 시키자. 그래서 하늘위의 중환자실이라고 불리는 에어 앰뷸런스. 예, 저는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봤어요. 그거를 도입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이용하는데 무려 1억 2천만 원 정도 수요된다고 굉장히 해요. 비싸죠.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직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의 에어 앰뷸런스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을 무사히 한국으로 이송할 수 있었고 3일 만에 후송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물론 굉장히 특이한 사례지만 올해 5월이죠. 5월에 한하이로 아시죠? 네네. 거기서도 인도의 법인장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대요. 근데 이제 별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두통에 이눈에 되게 힘들어 했나 봐요. 근데 인도가 의료 기술이 좀 떨어지고 지금 인도 코로나 상태가 무지무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한 거죠. 그래서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회장님이 결정을 해서 2억 원에 달하는 에어 앰뷸런스를 투입을 해서 이송에서 출입국까지 48시간 만에 완료를 했다고 해요. 와, 정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전체적인 직원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 직원이 보면은 질병이 뇌출혈이라고 해요. 사실 일하시다가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거나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 산재 승인율이 약 20%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산재가 되려면 보통 과로나 이런 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일단은 산재가 아닐 거라고 가정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회사 일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아픈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회사는 그런 산재 승인 여부 이런 거를 따지질 않은 거예요. 일단 우리 직원이니 무조건 살리고 본다. 우리는 직원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게 참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 점이 좀 대단한 게 저희도 이제 노무사로서 산재 사건을 하다 보면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그렇죠. 과로나 이런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에서 이렇게 쓰러진 직원에 대해서 네. 회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줬다라는 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1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직원 한 명을 이송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매년 중국으로 해외 연수를 갔었어요. 네. 근데 저는 본사의 기획팀에 있었고 공장에서 인솔팀이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인솔 간 직원이 쓰러졌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비자도 관광 비자로 갔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고 중국의 의료 시설을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치료를 받는 것도 힘들었고 그 친구도 뇌경색 같은 거였는데 혼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간호사나 의료진 동행하에 타야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지원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자 처리, 의료진 협조를 받는데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만큼 해외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긴급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사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업 사례인 것 같고요. 정말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이제 조직 문화가 됐을 때 결국에 구성원의 로열티와 그리고 동기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HR 레시피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